안녕하십니까, 류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2023년 2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탑4입니다. 아니 갑자기 뭐 리포터도 아니고 노래방 온 것도 아니고 왜 마이크를 들고 있냐, 며칠 전부터 지금 저 위에 계시는 저희 위층 사무실에서 공사를 시작했나봐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는 이 목소리 소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자, 마이크 켠 김에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신청곡 소리 그만하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전까지만 해도 게임은 역시 데스크탑이라는 공식이 있었지만요, 최근 1, 2년 사이에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상상 이상의 성능과 우수한 가성비로 많이 출시가 되면서요,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 신학기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서 게임트북 중에 가성비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이렇게 가격이 낮은 애들은 순식간에 품절이 돼버리고 며칠 뒤에 봐보면 가격대가 5만원, 10만원 이상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이라면 빨리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게이밍 노트북 고를 때는요, CPU나 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외에도 그래픽카드, 디스플레이 품질 등 일반 사무용 노트북들에 비해 고려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와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가격대별 게임트북 탑4를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구매하실 때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딱 3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PU, 두 번째 그래픽카드, 세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휴대성과 배터리 효율에 집중한 노트북들은 CPU 뒤에 1235U, 56255U처럼 U가 달린 저전력 CPU를 쓰는 거 알고 계시죠? 반대로 강력한 성능에 집중한 CPU들, 특히 우리 게이밍 노트북이나 영상 편집 같은 좀 성능이 필요한 노트북들은 뒤에 U가 아닌 H가 달린 고성능 CPU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게이밍 노트북 고를 때는 맞습니다. 네, 5800H, 12450H처럼 H가 붙은 모델들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노트북의 벤치마크 성능 이런 거 보지 않아도 그냥 H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자, 두 번째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뭐 30,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건 4000번대 그래픽카드도 있죠. 하지만 제가 이 모델명 말고 그 뒤에 붙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TGP, 토탈 그래픽 파워라는 겁니다. 이 성능 좋은 스포츠카는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힘도 좋지만 연료를 많이 먹죠. 마찬가지로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 역시 일반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TGP, 이 그래픽 파워가 100 정도는 돼야 이 그래픽카드가 제 성능을 낼 수 있고 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100 이상이 되면 될수록 더 힘이 좋은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TGP는요, 3050이나 3050ti처럼 그래픽카드 엔트리급 이 정도에서는 수치 공개를 아예 안 하곤 합니다. 왜? 얘네는 애초에 이 100이 넘지 않으니까 말이죠. RTX 3060 이상의 그래픽카드는 대부분 이 TGP가 100 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 노트북의 그 제품명을 단어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TGP라는 게 정확히 수치로 써 있고요, 혹시 거기 안 써 있다면 이제 쿠팡 같은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노트북 스펙란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도 없다면 판매자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뭐죠? 맞습니다,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는요, 밝기도 정말 중요하고 뭐 색 재현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바로 주사율을 봐주시면 돼요. 이 주사율이라는 건요, 1초당 보여주는 이미지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럼 이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맞습니다, 더 끊김없고 부드러운 화면을 보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용 노트북들은 60Hz 정도가 기본이고요, 게이밍 노트북들은 120Hz, 144Hz 그 이상 가기도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이 1초 안에도 모션이 정말 많은 이 FPS 게임들은요, 이런 주사율이 게임 내 성적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엘든링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의 경우에는 이 게임 자체에 대한 몰입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엔 최소 주사율이 120Hz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디스플레이가 돼야 눈도 덜 아프고 몰입감도 높이는 좀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들을 포함하는 제품들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겠죠? 복잡하다, 어려워. 그럴 줄 알고 제가 100만원 이하의 가성비 모델부터 100만원 초반, 중후반까지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뽐내는 녀석들 4개를 준비했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가장 먼저 100만원 이하입니다. HP 2022년 빅터스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71만 5천원, CPU 라이젠 5 5600H, SSD 256GB, 램 8GB, GPU RTX 3050이고요 무게는 2.29kg,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하에서 이런 노트북이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울 따름이에요. 배틀그라운드나 로아 같은 이 3D 게임 나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100만원 이하라서 제한되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이 제품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2달 정도 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 노트북이 동 가격 대비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도 가성비가 더 좋아졌어요. 왜냐? 얘가 가격이 싸졌나요? 그건 아닌데 동 가격대 제품들이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얘만 여전히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요, 가격 대비 CPU가 정말 좋은데요, 보시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하고 3D 온라인 게임의 성능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요즘 좀 폼이 죽긴 했지만요. 자, 얘 권장 CPU 사양이 라이젠 5 1600인데 걔랑만 비교해보면요, 빅터스에 들어간 5600H 무려 배틀그라운드의 권장 사양보다는 멀티코어는 최대 15%까지 더 성능이 좋고요, 오버클럭까지 걸게 되면 무려 30% 이상까지도 성능이 더 좋은 권장 사양 훨씬 뛰어넘는 CPU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H가 붙은 고성능 CPU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배그 등도 쾌적하게 돌릴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RTX 3050 외장 그래픽 넣어줬습니다. 사실 이런 좀 중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1000번대, 2000번대 제품 많이 들어갔는데 얘는 비록 3050이지만 3000번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는 물론이고 고사양 스팀 게임도 옵션 조금 타협하면 충분히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가격대가 이 정도인데 팀 게임까지 돌린다? 엄청난 가성비죠. 여기 RTX 3050 외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게이밍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 같은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쿠다 렌더링 가속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동영상 렌더링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제가 강조했던 디스플레이의 주사율 120Hz 아니죠, 144Hz로 정말 부드럽고 잔상이 없는 매끄러운 화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가성비 제품들의 특징인데, 네, 맞습니다. 램이 8기가예요. 사실 뭐 웬만한 일반적인 작업들은 램 8기가 충분하지만 고사양 스팀 게임이나 고사양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편집 같은 거 할 때는 16기가 정도가 권장사양이거든요. 다행인 건 램 슬롯이 총 2개이고요 최대 16기가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만 램 걱정 없이 따로 구매해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2.29kg으로 평범한 게이밍 노트북 무게이지만요, 배터리 충전기를 따로 들고 다니려면 이게 좀 무겁잖아요. 얘는 USB-C로 충전하는 PD 충전까지 지원하는 정말 그런 가성비 가득 찬 녀석입니다. 예산도 가볍게 노트북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제부터 100만원대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100만원 조금 아래쪽에 너무나 좋은 또 다른 가성비 제품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가져봤습니다. 정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 제품 바로 HP 2022년 빅터스 모델입니다. 아니, 야, 너 방금 빅터스 얘기했어. 너 머리 아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얘는 빅터스 16이에요. 앞서 추천드린 빅터스 15보다 화면이 1인치 더 큰 16인치 버전인데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무려 윈도우 11까지 설치된 제품입니다. 야, 진짜 가성비 노트북들, 특히 게임트북은 윈도우 설치된 거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얘는 윈도우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물론 노트북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난이도 높은 일은 아닙니다. 유튜브에다가 윈도우 설치 방법 검색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쉽게 알려드려요. 하지만 노트북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윈도우 설치된 걸 선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USB 윈도우 설치 파일 만들고 꽂아서 부팅하고 정품 윈도우 인증 이런 과정 싹 없애고 그냥 바로 전원 켜서 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노트북이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CPU 차이인데요, 이 제품은 인텔 최신 12세대 i5가 들어가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텔 CPU가요 11세대부터 12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정말 성능이 좋아졌죠. 이 CPU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어의 수가 늘어나고요, 싱글 코어의 성능만 봐도 15%가량 상승하면서 진짜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제품 빅터스 15에 들어간 라이젠 5 5600H, 얘도 고성능 모델에 좋은데 얘에 비해서 무려 성능이 최대 40% 가까이 좋은 정말 고성능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 설명을 안 했네요. 스펙 설명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격 935,000원. 대박이죠? CPU 인텔 i5 12500H, SSD 512GB, 램 8GB, GPU RTX 3050, 무게 2.46kg이고 윈도우 11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빅터스 15 그 이상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겠죠. 물론 예산이 한정된다면 빅터스 15를 추천드리겠지만 40%의 큰 성능 차이와 거기다 화면도 크고 심지어 윈도우 설치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빅터스 16 굉장히 매력적인 노트북인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만 드신다면 당연히 이걸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100만 넘어갑니다. 다음 세 번째 모델입니다. 레노버 인텔 리전 5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추드린 제품이에요. 가격 139,000원, CPU 인텔 i7 12800H, SSD 512GB, 램 16GB, GPU RTX 3060. 야, 60 오랜만이네요. 무게 2.4kg이고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 자주 소개된 제품이죠. 그만큼 정말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너무 가성비가 좋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품절이 자주 돼가지고 제가 진짜 어떤 셀러가 또 팔고 있냐, 어떤 소매업자가 또 어디서 팔고 있지? 열심히 계속 찾아보는 그런 노트북 중에 하나입니다. 레노버는요, V 시리즈와 아이데피드 슬림 시리즈로 보급형 노트북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럼 고성능 시장 놓치고 있냐? 아니죠. 고성능 시장은 이렇게 리전이라는 게이밍 전문 라인업으로 또 꽉 잡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리전 5의 CPU 보면요, 11805H로
앞서 설명드린 고성능 H CPU를 탑재했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면 배그, 오버워치, 상업으로도 무리 없이 구동이 되는 정말 좋은 CPU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에서 CPU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그래픽카드죠. 그래픽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50은 엔트리급이라 TGP가 나오지도 않는데 3060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TGP 몇인 거 볼까요? 130W. 일반적인 100W가 넘는 제품보다 프레임 수가 최소 10%에서 많게는 15% 이상 더 높은 정말 뛰어나고 쾌적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램도 16GB 넉넉해서요. 온라인 3D 게임 상업은 물론이고요. 엘든링, 러스트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도 이 노트북만으로도 충분히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 진짜 이게 여러분 요즘은 너무 당연해서 뭐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몇 년, 한 3, 4년 전만 생각해도요. 노트북으로 이런 고사양 스팀 게임을 렉 없이 심지어 100만원 선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너무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게이밍 노트북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돼 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 라는 거. 하지만요, 아까 소개했었던 빅터스에 비해서 가격이 확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가격 130만원대 충분히 하는 정말 좋은 노트북이란 거.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를 보면 확 느껴지실 거예요. 일반적인 노트북들이 FHD까지 해상도를 지원하는 반면에 이 제품은요 WQHD 무려 1.7배나 더 디테일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강조했었던 주사율도 165Hz나 돼요. 일반적인 PC들이 60Hz? 뭐 이것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FPS 게임에서의 반응 속도는 물론이고요, 잦은 화면 전환 시, 문서 작업 시에 생기는 이 눈의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요, 다른 것보다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반적으로 포트들이 보통 옆면에 있잖아요. 노트북 옆에 짜자작 달려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몰아놨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양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토축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란 건요, 이 노트북 자체가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이다 보니까 두께를 너무 크게 하고 부피를 크게 할 수 없어요. 이 두께를 낮추고 크기를 줄이다 보니까 이 발열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 리전5는 이런 식으로 포트 배치를 함으로써 열을 배출할 수 있는 면적을 확 넓혀놔서 성능은 물론이고 제품 자체의 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이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디테일 하나에서 노트북의 성능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무게는 2.4kg으로 평범한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지만 얘도 아까 설명드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해서요, 혹시나 들고 다니실 때 무거운 노트북 충전기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충전기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노트북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최고의 노트북을 뽑고 싶은데요. 이 제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싸지만요,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전 이걸 탑 1을 뽑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레노버 2022년 요가 슬림 7 프로 모델입니다. 가격 173만 9천원이고요. CPU 라이젠 7 6800HS, SSD 112GB, 램 32GB, GPU RTX 3050, 무게는 1.45kg입니다. 윈도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제품을 대체 왜 1위로 뽑았을까요? 바로 무게 때문입니다. 흔히 게이밍 노트북 하면 딱 생각하는 거 불편한 점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무게인데요. 사실 좋은 CPU 넣고 좋은 그래픽카드 넣고 발열 관리까지도 좀 잘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올라버리는 게 뭐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당연한 걸 얘는 당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무게가 1.45kg, 오히려 일반 표준 사무용 노트북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제품은요, 1.45kg의 가벼운 무게와 충전기 무게까지 덜어주는 PD 충전까지 지원 제품입니다. 진짜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무게의 노트북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배터리 타임도 무려 최대 13시간, 진짜 하루 종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죠. CPU는 라이젠 7 6800HS 그리고 RTX 3050 외장 그래픽 다 줬는데요. 이 정도면 오버워치2나 배그 같은 고사양 온라인 게임 물론이고요, 넉넉하게 넣어준 이 32GB 램을 바탕으로요, 3D 오토캐드나 프리미어 프로처럼 램 소모가 많은 그런 생산성 프로그램들 쓸 때도 원활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은요, 솔직히 메인 게이밍 용도보다는 생산성 작업을 하는 전문가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일단 이 제품 해상도가 무려 3K, 3K, 한 170에서 180만원 사이 비슷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는 갤럭시북 2 프로는요, 조금만 화면을 가까이서 봐도 확대해 봐도 픽셀이 깨지는 게 좀 보이는 풀 HD 해상도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요가 슬림 7 프로는 비슷한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픽셀이 2.8배, 거의 3배까지나 더 많은 제품이에요. 픽셀이 더 많다? 그럼 훨씬 더 디테일한 이미지나 디테일한 글씨를 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디테일함이 다른 제품들의 3배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이미지 작업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컬러예요. 내가 작업하면서 의도는 원래 비비드한 레드 컬러를 만들었어.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받아본 컬러가 핑크색이라면 난감하겠죠. 이런 내가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색상과 이 실제 결과물의 컬러가 일치하는
있다는 정도를 우리는 색 정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델타 E라는 값으로 표현하는데요.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 델타 E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이 델타 E 값이 5에서 10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품과 노트북에서 보는 이미지가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 델타 E 값이 1 미만 0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색 정확도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진짜 보면은 높은 해상도에 높은 색 정확도,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이 전문가들 니즈를 모두 해서 갖다 박아놓은, 심지어 무게까지 가벼운 그런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주사율까지도 120Hz로 게임은 물론이고 작업에서의 몰입도와 눈의 피로도를 놓치지 않았고요. 다만 스크린이 14.5인치로 조금 작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베젤이 정말 얇고요. 16대 9가 아닌 16대 10 비율로 실제 체감상으론 15인치 노트북대에 가까운 그런 광활한 면적의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게이밍 노트북 구매할 때 무게를 챙기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좋아지면 무게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이 두 가지를 다 챙겨갔네요.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게이밍 노트북 시장이 이제 뭐 4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분주해요. 과연 4000번대 탑재 노트북들은 얼마나 비싸게 나올까? 그리고 3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애들은 얼마나 저렴하게 될까? 사실 저도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니까 이 4000번대 그래픽 카드 들어간 애들은 가격이 진짜 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000번대가 들어간 애들도 지금 상황에서 구매해도 최소 3년, 4년 이상은 현역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애들은 좀 빨리 재고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빨리 선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오늘 소개했는 노트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이 없다면 여러분의 최대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 여러분의 사용 목적은 여러분이 주로 플레이하시는 게임 같은 거 적어주시면 제가 갑자기 거기에 맞는 정말 최고의 노트북 한번 찾아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